그럼 오늘 첫 번째 후려볼 인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너무나 통통하고 아리따운 몸매를 가지고 있는 아리따운 나가리를 가지고 있는 서영교에 대해서 한번 씹어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영교 첫 인상이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하면서 그 다음에 가족 가지고는 내가 웬만하면 공격을 안 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인사들의 진짜 얼굴을 보면요. 정말 생긴 대로 논다. 정말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가죽을 쓰고 인두껍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두껍다. 철판이 아니고요. 현대장수의 철판 있잖아. 그걸로 깔아놓은 것 같아요. 저도 얼굴이 좀 두꺼운 편입니다. 근데 제 얼굴에 비하면요. 그런요. 정말로 로버트 테크.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서영교 사건을 먼저 한번 후려보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측 한번 제 방송 보면요. 하지 마. 내한테 고발하지 마라. 뉴스 그대로 읽는다. 알았지? 신문 그대로 읽는다. 제 방송은 누구를 후리거나 누구를 비판할 때는 웬만하면 제 의견을 배제하려고 그럽니다. 20% 이상 제 의견을 안 내려고 그럽니다. 왜냐? 첫 번째 고소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어설픈 내가 잘못 알고 씹으려서 우리 애국 보수 아스팔트에 똥칠할 수 있을까봐 웬만하면 뉴스를 참조를 합니다. 약간 팩트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도 가능하고 소비도 안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신문 보도나 뉴스를 보고 누구누구를 후리거나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서영교 측 의원, 나한테 고소미 걸지 마라. 뉴스 그대로 읽어준다. 알았지? 자, 좋습니다. 서영교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바바리맨 성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서영교 지인의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현직 판사에게 청탁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판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말가먹고 돌아다니다가 약간 술 먹고 마셔가지고 여고생한테 지나가다 여고생이 신고를 해가지고 바로 그 경찰에 잡혀갔던 그래서 기소유예로 풀려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영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그때 그 새정치국민연합 대변인이었어요. 서영교. 솜방망이 처벌이라면 비난을 막 입에 알잖아. 뻔하잖아. 그 여자가 입만 벌리면 어떤 말을 할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시절 유례없는 검찰 고위직 추문에 대해서 검찰이 나서서 면죄부를 준 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죄를 그렇게 아주 비꼬았습니다. 3개월 동안 사건 처리를 미루더니 결국 경찰청의 기소 의견을 무시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이 여자가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전 제주지검장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빨아먹고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이제 기소를 했는데 기소유예를 당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유례없는 검찰 고위직 추문에 대해 검찰이 나서서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이렇게 시부리고요. 결국 경찰청의 기소 의견을 무시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자, 2014년에 두 가지 성범죄가 일어났습니다. 2014년에 한번 보죠. 2014년 여름 대한민국에서 비슷한 성범죄 두 건이 일어납니다. 8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2시간가량 바지를 벗고 제주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근처를 지나던 여고생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공연음란죄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다음 달에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이게 한 가지 사건이고요. 9월 달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서영교 의원의 지인의 아들 이모 씨가 서울 중량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우산을 휘두르며 저항해 미수에 거친 혐의, 즉 강제 추행 미수로 기소됐다. 앞선 사건과 한 피해자를 특정해 범인을 저질렀던 차이가 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요. 지 혼자 미쳐가지고 빨가벗고 돌아다녔어요. 서영교 지인의 아들은요. 바지를 벗고 한 여자를 강간하려고 그랬습니다. 어떤 죄가 더 큽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좌우의 잣대를 떠나서 공평한 저 위에 우리 올려놓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떤 죄가 더 큽니까? 여러분 서영교 의원은 당시 검찰이 김 전 지검장을 기소유예에 처분하자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공연음란 혐의 사건의 기소 비율이 72%인 반면 김수창 전 지검장은 15%에 속하는 경미한 처분을 받아 검찰이 제19 감싸기 형태가 계속되며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의혹을 꺾는 일부 검찰의 주문과 비리가 재현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의원은 김 전 검사장의 경우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졌다. 죄는 잊을 수 있지만 없어지지 않는다.
검찰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은 물론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시부립니다. 김창수 전 제주지검장이 혼자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검찰이 봐줬다 이거예요. 절대 봐주면 안 되는데 서영교 의원은 그렇게 강력하게 시부립니다.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현재 서영교 의원이 비난했던 바바리맨 사건, 야당에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지인 아들 재판에 청탁을 놓고도 처벌을 면한 서영교 의원을 향해 검찰의 솜방망이 수사가 의심된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다시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16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은 사건 발생 8개월 뒤인 2015년 5월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영교 의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형사재판을 받는 이모 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씨는 서 의원의 지인의 아들로 지난 총선 때 서 의원 캠프 연락사무소장으로 일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강제추행 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21일 선고 예정인데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제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게 사법농단입니다. 요게 사법농단. 요게 사법농단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보죠. 서영교 의원의 지인의 아들 강간 미수했던 그 아들, 지난 총선 때 서영교 의원의 캠프 연락사무소장으로 일했답니다. 서영교 의원은 강제치행 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니냐, 21일 선고 예정인데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제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요게 사법농단이야, 이 빙신 같은 것들아. 이에 김 부장판사는 해당 내용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메일로 알렸습니다. 임 전 처장은 문용선 당시 서울 북부지법원장에게 보고를 받은 내용을 전화로 전달했고, 문 전 법원장은 즉시 담당 법관인 박모 판사에게 연락해 본론 제기 및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하게 커넥션이 이루어집니다.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서영교 게이트입니다. 국회에 파견 나와 있는 판사에게 야, 내 지인 제명도 바꾸고 양형도 바꿔줘. 그래서 그 법원에 파견된 판사가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서영교 의원이 자기 지인의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장은 담당 판사를 불러서 변론 제기 및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요거는 완전하게 사법농단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에게 지시해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재판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재차 전달합니다. 서영교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표독스럽게,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협박을 했으면 판사들이 오줌을 질질질질 쌉니다. 이 여자 부탁 안 들어줬다가는 진짜 우리말로 좆된다. 그래서 끝끝내 모든 판사들을 동원해서 관련된 모든 판사와 모든 사건에 관련된 판사와 검사들을 동원해서 서영교의 청탁, 협박을 들어줍니다. 서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 그동안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서면 조사만 받았다. 청탁 정황은 분명하지만 적용 가능한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은 면하리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라. 좀 이상하다, 그죠? 묵시적 청탁 같은 거 있잖아. 묵시적 동조. 묵시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대통령도 30년 때리는 게 우리나라 법 아닙니까? 왜 서영교한테만 이렇게 무슨 법적 규정이 없다 카노? 만들면 되지. 잘 만들잖아. 그럼 영어. 참나. 가능한 법 규정이 없답니다. 근데 묵시적이라는 말은 원래 있었습니까? 그런 말이? 그러면 없었잖아. 근데 만들어냈잖아요. 만들으라고. 이 자유한국당 이 시소미들은 뭐하노? 만들어내야 돼, 그들도. 영어 하나 만들어라. 대가리 맞대고. 맨날 헛질할 등 들지 말고. 이에 대해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솜방망이 수사가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이는 일반 국민의 법상식과 눈높이에 반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제19 감싸기용 사법 길들이기라는 증거 하나가 더 추가됐다. 라고 규탄한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서 의원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하고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 검찰을 향해서도 서영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철저히 조사하고 일반 국민이 납득 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법적 단죄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걸로는 안 되지요. 누구나 져주는 겁니까? 이래 물러 터져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자빨이들하고 그렇지 쭉한 것들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이거는 사법농단입니다. 이거는 사법 체계를 뒤엎는 거예요. 이게 상권 분립을 해소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입법부가 사법부한테 명령을 합니까? 형량을 줄여라, 제명을 바꿔라. 이거 사법농단 아닙니까? 상권 분립을 해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는요 개인적으로 서영교란 여자가 조국이하고 임종석이 나왔던 거 있잖아. 국회 운영위원회. 그때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나왔더라고. 선수로 나왔더라고. 근데 그 시부리는 거 보니까요 양심이 없어요. 최소한 김태우란 청와대 감찰관이 폭로를 했으면, 자기가 직접 일반 국민을 사찰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진짜로 사찰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서영교 이 아줌마는 보니까 무조건 감싸.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고 조국하고 임정석이를 감싸기에 바빠요. 어떻게 이런 여자가 한나라의 국회의원입니까? 부끄러지 않습니까, 서영교 의원? 아니, 남자가 술 처먹고 빨아먹고 돌아다니다가 걸린 죄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자기 지인 아들이 지나가는 여자를 바지를 내리고 강간하려는 것을 형량을 낮추고 벌금을 낮추라고 그래 사법농단을 합니까? 협박을 하면서. 근데 더불어민주당 개새끼들이 더 나쁜 새끼입니다. 인정은 안 하겠답니다. 인정을 하면 서영교 의원이 이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사과를 안 하겠대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인간이라고, 인간의 가죽을 쓰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지. 저는요 서영교 의원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손혜원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 자체가 국회의원을 보면요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뽑았어. 우리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내가 안 뽑았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한 표를 형성하는 그런 개돼지 국민들이 서영교를 뽑았어요. 이 자리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서영교를 비판하지만 이게 우리의 평균 수준입니다. 참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